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애플, 중국 반도체 협력, 아이폰에 중국산 메모리 탑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의 중국 사랑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노리고 이미 4년 전 중국과 2,750만 달러, 약 320조 원대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작년 2021년 12월에 공개된 내용에서는 애플이 중국 내 사업 유지를 위해 중국 업체와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중국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자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2016년 당시 팀 쿡은 애플이 중국 경제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중국 정부들과 만나서 로비를 하고 그 후에 5년짜리 비밀 계약을 맺었죠. 구체적으로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아이클라우드 등 각종 애플 서비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를 면제받는 대신에 중국 제조업체가 제조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하고 중국 인재 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더불어 중국 공급업체의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 Information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Inside Tim Cook's secret 275 billion deals with Chinese authorities. 이게 중국 정부와 지금 320조 원짜리, 다시 말해서 2016년도에 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맺었다라고 지금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계약은 원래는 2021년 5월까지 효력을 발생했지만 자동적으로 1년이 연장이 되면서 2022년 5월, 아직 5월이 안 됐으니까 5월까지 효력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연장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이번 애플의 소식도 이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넣을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업체를 새로 물색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처음으로 중국 업체의 선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의 공급 물량을 늘리면서도 공급처 다변화 차원에서 빠르게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의 제품을 검토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두 가지 DRAM과 NAND 플래시가 있는데 NAND 플래시의 물량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그 DRAM과 같은 경우는 DRAM은 기술적 난이도가 좀 있어서 중국의 DRAM 업체들은 DDR3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 중국 정부와 맺은 비밀 계약을 지키려는 차원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은 애플, 중국 반도체 협력, 아이폰의 중국산 메모리 탑재입니다. 이 3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애플이 지난달 일본의 반도체 업체인 키옥시아의 원재료 오염 사태가 발생하고 이것을 통해서 반도체 공급량이 줄어든 뒤에 지금 키옥시아에서 받았던 물량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에서 받을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다시 말하면 낸드 플래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죠. 소식통에서는 애플이 메모리 네트워크 다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코로나19 대유행이나 물류란에 따른 추가 혼란으로 발생할 리스크를 상쇄하고자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중국의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에서 낸드 플래시 샘플을 받아서 시험 중입니다. 중국의 최대 반도체 메모리 기업이자 칭화유니의 자회사인 YMTC는 낸드 시장에서 지금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중이죠.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YMTC의 낸드 사업 매출은 4억 6,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5,600억 원 정도로 1년 만에 4배가 증가를 했으며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3분기 2.5% 수준으로 지금 빠르게 늘고 있다. 전체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5%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0% 수준에 있었던 이 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내수의 힘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수개월 전부터 YMTC와 교류해 왔지만
아직 최종 납품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양측이 논의해서 시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를 애플에 납품할 것이라는 것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YMTC의 제품 자체가 애플에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수율이나 질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애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산 반도체를 쓰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만약 애플이 YMTC의 제품을 도입을 한다면 보급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세컨 에디션에 탑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폰을 조립하는 업체인 대만의 폭스폰과 페가트론은 주로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조립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 등을 중국에서 가져와서 도입하는 만큼 지금 YMTC가 비용을 더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YMTC 메모리 칩 기술이 한국의 하이닉스나 삼성에 비해서 1세대 뒤처져 있어서 애플 역시 주요 공급업체의 백업 옵션으로 YMTC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YMTC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과 같은 반도체 기업인 칭화 유니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입니다. 메모리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중국 업체 중에서도 처음으로 메모리 용량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3D 낸드 적층 기술을 도입한 메모리를 양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YMTC는 지금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꽤 알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 회사인 칭화윤회는 수익성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7월에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칭화윤회 같은 경우는 M&A를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미친 듯이 해서 지금 마이크론도 인수한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인수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지 못했죠.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결국은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유기업으로 이미 넘어간 상황이죠. 그러면 왜 애플이 YMTC를 선택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미국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YMTC와 협업을 추진하는 것은 메모리 공급체의 다변화 시도의 일환으로 보이죠. 최근 애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에도 애플에 납품하는 메모리 물량을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의 필요성, 그리고 메모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애플은 미국의 중국 제재에도 중국 반도체 기업의 메모리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YMTC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업체에 비해서 메모리 칩 기술이 1세대 정도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죠. 가성비.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애플이 YMTC와 메모리 공급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게 된다면 YMTC의 메모리는 아이폰 SE와 같은 보급형 기기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급형 기기에는 부피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키옥시아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YMTC와 낸드 플래시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 미국이 그간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제재해 왔던 것을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애플은 미국의 제재와 별개로 중국과의 교역을 지속해 왔죠. 지난해 말 미국 IT 매체인 디인포메이션, 시넷 등 외신은 애플이 2016년 중국 정부와 2,750억 달러, 약 320조 원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해당 계약에서 애플이 중국 사업 유지를 위해 중국 업체의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해 드렸죠. 애플 제품의 조립, 생산 라인 등도 대부분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 대부분은 대만 소재 전자제품 생산업체인 폭스콘 중국 지사에서 생산되고 있고 페가트론 업체에서도 생산되고 있어요.
중국 업체 중에서는 럭스웨어 등이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플은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죠. 이처럼 애플이 중국과 협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미국 제재에도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아이폰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4분기에는 내내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문가는 애플이 이처럼 중국과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것도 미국도 중국과의 교역이 필요하기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반도체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제재가 미국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나 미국의 전체적인 그 정책 방향을 보면 돈이 되면 인정한다. 그리고 특별히 중국을 제재를 해도 나중에는 결국은 중국이 굴복을 하게 되면 다시 중국 기업들을 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 보시면 현재 중국 업체인 YMTC에서 낸드 플래시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D램과 같은 경우는 세대가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DDR5가 나오는 시기, 그리고 DDR4가 대중화가 되고 있던 시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점점 더 좋은 D램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업체를 사용할 수 없지만 낸드 플래시 정도는 중국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몇 년 전부터 제가 중국 업체의 성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지만 결국 애플을 통해서 중국 업체, 특히 낸드 플래시 접근이 훨씬 더 쉬워요. D램보다 접근이 훨씬 더 쉬운 낸드 플래시에서 지금 저가 정책을 통해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